그래서 AJC에서 얘기를 할 건데 정말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딱 세 가지 이렇게 관련해서 할 거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이제 ADHD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진단 받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크게 나뉘면 이렇게 세 개일 거예요. 자, 성인 ADHD 들어보셨죠? 다? 혹시 내가 ADHD 의심된다 하는 분 계세요? 네, 이건 저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좀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요새 좀 ADHD 얘기가 좀 많아지는 것 같다. 주위 사람들 보면 ADHD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졌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진짜 많이 보거든요. 주위에서 막 옛날도 아니고 진짜 한 5년 전만 가도 막 ADHD다, 너 ADHD인 것 같다, 이런 말 자체가 잘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은 그런 말 진짜 많아요. 막 주위 보면서 좀 산만한 것 같다, 아니면 얘가 좀 이렇게 뭐 자주 늦는다, 이런 애들 보면은 아주 야 너 ADHD 아니야? 막 이런 말도 하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은 가족이 오라 그랬다, 가보라 그랬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수치로 보면은 미성년자의 8%라 그러거든요. 그럼 8%인데 이것도 사실 편차가 좀 있어요. 3.4에서 14%니까 8%면 한 대충 10%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 많은 봉사자분들이 계신데, 그중에 미성년자분들 되게 많이 계신데, 그중에 뭐 몇 분씩은 분명히 있으시다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학교를 보면은 8%면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아도 여기 한 클래스에 막 40명씩 있다 그러면 그중에 4명, 5명은 ADHD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절대로 적은 수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성인 중에는 한 3% 정도라고 해요. 그럼 3%라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저희 100분 저기 계시면은 그중에 3분은 맞으시다는 거겠죠. 저희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도 한 분은 맞겠다, 그런 뜻이겠죠, 사실 한두 분은. 그리고 저희가 이거 보면은 옛날에도 그랬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좀 월등히 많아요. 보면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활동 이런 거 다 생각하더라도 그냥 전반적으로 남자애들이 더 많이 영향을 받고, 뭐 애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성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비해서 정말 요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미성년자는 8%라 그러고 어른은 3%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5%는 어떻게 된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나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약간 어떤 분들은 지금 막 그렇다, 그럴 것 같다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닐 거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저희 사이에서 약간 의견이 약간 갈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른에 대한 연구는 어쨌든 애들 연구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그런 건 있어요. ADHD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에 좀 애들 대상으로 했잖아요. 근데 요새 들어서야 진짜 어른도 ADHD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이런 연구가 약간 뒤처지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남자아이들, 아까 제가 여자아이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혹시 여자아이들도 사실 그냥 사실 걔들도 ADHD는 우리가 그냥 모르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까요? 좀 더 티가 덜 난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실.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막 뛰놀고 막 이랬던 애들 생각해보면 반에서 되게 산만하게 했던 애들 보면은 대부분 남자애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자애들이라고 그런 애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뭔가 생각하는 게, 접근 그냥 방법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자애들이 하는 거, 남자들이 하는 거, 여자들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직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근데 요새 들어서 더 증가하는 건 왜 그럴까요? 이거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더 얘기할 거긴 한데, 되게 재밌어요. 스마트폰은 뭐가 재밌냐면은, 스마트폰을 하는 애들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막 많이 하는 애들이 그러면은 ADHD 있는 애들이 많이 하는 거냐, 아니면 그걸 많이 하기 때문에 얘들이 ADHD가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진단을 받고 그러는 거냐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사실 어느 정도는 둘 다 그런 게 있어요. 대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강의 듣고 그러면은 진짜 한 5분만 들어가도 그냥 벌써 폰 보고 있거든요. 5분이 뭐예요? 한 3분만 가도,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폰은 생각해보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우리 다 옛날에 핸드폰 있었어도 잘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건 왜 안 봤죠? 그쵸? 뭐 볼 게 없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뭘 해요? 그쵸? 막 누가 나한테 문자하거나 막 연락한 게 아니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 할 수 있잖아요, 폰 가지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반응을 해요. 즉각 반응을 해요, 그거는,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기다리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ADHD인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거죠.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주는 거니까. 이거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되게 큰 부분인데 사실 빈곤이란 식민지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되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제가 왜 굳이 넣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지금 핸드폰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제 딸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밥 먹으러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얘 조용히 하게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맞아요. 핸드폰 주고 아이패드 주면 제일 좋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애를. 그럼 애를 어떻게든 조용히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폰 줘야죠. 그래야 내가 일을 하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좀 여유가 있어요. 정말 너무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 이렇게 봐주시는 내니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럼 내니가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그만큼 노출이 그런 거에 덜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진짜 그거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애는 정말 스크린 보여주지 말아야지. 네,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아시겠지만 애기들 진짜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정말 막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 딸아이가 지금 한 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그 지문 그거를 누르고 지 거를 손에 갖다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학습 능력이 정말 뛰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약간 여유가 되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기엔 얘들 데리고 하이킹 가면 정말 좋고, 그쵸? 캠핑 가면 정말 좋고, 스포츠 시키면 정말 좋고 이렇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그걸 다 못해요. 그럼 애들은 결국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그쵸? 핸드폰, 인터넷, 게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렇게 양분화될 수밖에 없어요. ADHD는 저희가 크게 분류를 하면 신경발달장애라 그래요. 신경발달장애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 뇌가 사람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애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꼬마에다가만 이렇게 점점 크잖아요. 그럼 몸도 자라지만은 뇌도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숙해지는데 그럼 뇌가 이렇게 몇 살 때 이렇게 다 자랄까요? 보통 말할 때 25까지는 확실하게 그런다 그러고 사실은 그 후에도 저희 뇌가 그렇게 굳어있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치만은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뇌에 이렇게 신경질이 연결이 되고 그게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훨씬 더 잦는데 발달장애라는 거는 그 발달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다 아니면은 혹은 다른 아이들이 발달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뇌 발달 과정과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른이 돼서 생긴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어긋났다 이런 그런 뜻이에요. 어려서부터 좀 달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ADHD 그 진단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발달장애니까 발달장애 그러면 우리가 환경이 우리 뇌 발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 있거든요. 있는데 생물학적인 요소도 정말 커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임신했을 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뭐 있죠? 그쵸, 술 마시 말라 그러죠. 왜 그러죠? 그쵸, 태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 발달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경발달 장애들은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서로 겹치기 엮여가지고 몇 개씩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DHD 이렇게 오잖아요. 누가 와서 ADHD 진단을 한다 하면은 다른 발달 장애도 혹시 뭐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면 발달 장애 중에 이제 다른 것들에서 학습 장애라던가 틱 장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 있으면은 다른 것들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현대사에서 되게 이제 더욱더 이제 부각되는 그런 진단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제가 마지막 거부터 시작할게요. 사회적인 요소를 좀 감안을 해야 돼요. 저희 현대사회에서 되게 바라는 게 뭐죠? 맞아요. 진짜 열심히 빡세게 하고 빨리빨리 하고 그쵸? 왜 되게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되게 뭐든지 빨리빨리 그때그때 이렇게 해줘야 되는 성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능으로 대학을 가고 우리가 그런 실적이 중요한 그런 건데 그거를 되게 중요시해요. 뭔가를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니면 빨리 이렇게 해내는 그런 거를 그쵸? 만약에 우리가 이 ADHD 진단을 가지고서 진짜 옛날에 막 사냥하던 그런 시대로 가면은 되게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게 장애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하나가 안 됐을 때 빨리 끊고서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거는 되게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생존에 오히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는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 현대에서 바라는 그런 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 우리가 보면은 애들 막 등교 막 8시 반 이렇게 해가지고 막 3시 반 이렇게 오잖아요. 그거를 니들 앉아 있어가지고 계속 해라 하는 그 사회에는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ADHD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교육을 그렇게 앉아가지고만 하는 그게 다 방법은 아니니까.
그 실행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실행 기능은 무슨 뜻일까요? 네, 실행 기능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오기 전에 어떤 준비들 이렇게 하셨어요? 먼저 오늘 이게 있었다는 걸 알았어야 됐고, 그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그런 것들 다 준비하고 과정을 거쳐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지 어떻게 모르는 길이니까, 그쵸, 초행길이시면은 여기 어떻게 오는지 찾아보고 그거 내비를 써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내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ADHD라는 거는 그런 계획이라던가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끊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ADHD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애들 막 뛰어노는 거 있죠. 정말 막 가만히 못 앉아 있고 그거 산만한 그런 거, 그거 과잉 행동. 그리고 또 하나는 부주의한 거. 그런 거 없으세요? 막 이렇게 시험지를 받았는데 내가 틀렸는데 보니까 진짜 너무 어이없게 틀린 거. 지금 보면 미쳤구나 내가 막 그러는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되는데 정말 잔돈을 정말 이상하게 실수를 해서 이렇게 드린다던가, 어디 가는데 뭐 까먹고 간다던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부주의한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이제 충동성이에요. 충동성은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은 살면서 정말 재밌는 거 많잖아요. 막 차도 막 예를 들어서 좋은 차 보면 이렇게 갖고 싶고, 그쵸? 폰도 새 폰 나오면 사고 싶잖아요. 다 살 수 있을까요? 큰일 나죠. 그쵸? 그래서 뇌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야, 정신 차려 하고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재밌어 보이면 좋은 거고, 그쵸? 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누르면 바로 좋은 거 나온다고. 그거를 멈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증상을 보면은 막 이래요. 되게 많아요. 이건 제가 일부러 되게 두서없이 되게 재미없게 적었는데,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적었냐면은 사실 이거는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 거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앉아가지고 안절부절 못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어른 돼서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주위에. 그쵸? 대학교만 가도 애들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수업 시간 이루어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이건 좀 재밌는 거거든요. 과잉 행동은 그냥 우리가 시간을 두고 보잖아요. 저절로 어느 정도 많이 호전돼요. 저절로 알아서. 근데 보면은 눈에 띄는 건 과잉 행동, 충동성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한테 더 문제가 되는 건 부주의함이에요. 내가 실적을 내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일을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실수가 잦으면은 진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뭐 일어나서 뛰어가지고 뭐 뛰어다니면서 그걸 하든 말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가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진단할 때 아까 제가 그 신경 발달 장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달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데 12살 전에 이미 증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아까 성인 ADHD 할 때 성인 ADHD라는 말이 뭐가 좀 제가 좀 약간 그 표현이 안타깝냐면은 성인 ADHD라고 하면은 내가 ADHD가 없었는데 성인이어서 생긴 것처럼 들려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인의 ADHD는 성인이 돼서, 그것도 지금 저희 사이에서 되게 논란이 많은 거예요. 성인이 돼서 생기는 사람이 있냐 없냐. 전반적으로는 없다라고 많이 보고, 옛날부터 있었던 게 성인이 되면서 좀 이렇게 그때 보니까 그런 거다라고 느껴진다. 특히 제 주위에 이거 성인 ADHD 제일 의심 많이 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임신하고 애 낳고 하신 분들, 한번 거쳐가신 분들. 네, 뇌로 애를 낳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은 사실 뇌가 애를 낳은 거예요, 진짜로. 뇌가 애초부터 ADHD가 있어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랑은 또 달라요. 그렇죠?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까먹는 거, 내가 60, 70, 80세가 돼가지고 까먹는 거는 ADHD보다는 건망증의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아니면 이제 치매 이런 거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그냥 막 잘 까먹어 이런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진짜 문제가 있어야 돼요. 특히나 일할 때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일할 때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대화하는데 제가 내 말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막 한눈 팔고 있어. 아니면 하는데 폰하고 있어. 네. 아니면 내가 말했는데 막 딴짓하고 있어.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듣는데 싫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관계가 어려워져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거, 꼭 이렇게 일 수행 능력, 학교 이렇게 막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내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이가 안 좋고 부모님하고 자식 사이에서도 사이가 안 좋다던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한 군데서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만 그게 못하면은 그건 ADHD가 아니에요. 이거는 발달장애인데 내가 그게 한 곳에서만 나쁘지 않잖아요. 우울증도 그래요. 한 곳에서만 우울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다 그런 거지. 우리가 감기 걸렸는데 집에서만 감기 걸리고 학교 가서 감기 안 걸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저 진단 거기에는 없는데 그거 말고 진단 그 기준에는 없지만은 좀 저희가 자주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ADHD가 있으면은. 그 동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잠 못 자는 거. 근데 잠 못 자는 게 이게 되게 왜 잠을 못 잘까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아니면 성인이 왜 잠을 못 잘까요, 밤에? 생각이 많아서요. 핸드폰 하고, 그쵸? 게임하고, 그쵸? 근데 핸드폰 게임 안 하고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그냥. 어이없게도. 물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은데 우리가 얘들 막 핸드폰 뺏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얘들은 그냥 잠을 잘 못 자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수면 장애가 되게 ADHD 동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하나는 저 게임 제가 이거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한 가지에 꽂히면은 그거에 너무 꽂혀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놔요. 집중을 못 하는 거는 정말 아예 그냥 못 하고 하는 거는 너무 그거에 꽂혀가지고 다른 걸로 트랜지션을 못 하는 그런 게 막 있어요. 근데 그게 게임이 진짜 좋은 예거든요. 게임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상호작용이잖아요. 내가 뭐를 누르면 저기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되게 ADHD의 그런 부족한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너무 좋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게임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저도 게임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더 주의해야 된다는 거는 맞죠. 더 과몰입하기 쉽다. 더 이렇게 놓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거는 저 감정 기복이 심해요. 감정 기복도 왜 아까 제가 충동성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 보시면 주위에 와 쟤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되게 침착하게 잘 이렇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만 그러면 확 그냥 불같이 화내고 그렇죠? 그랬다가 또 확 그냥 갑자기 기분 확 가라앉았다가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감정 기복이 좀 심한 편인 경우가 많아요. ADHD 분들 보면은. 네, 그리고 저 마지막 저 맨 오른쪽 위에 거는 저 대인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좀 힘든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ADHD 분들 보시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반에서 되게 막 장난꾸러기들 있죠. 말썽꾸러기들 재밌잖아요. 막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대들고 막 이러면은 웃기잖아요. 막 욕하고 막 이제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은 한 주는 재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짜증나요.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더 소원해지기 마련이고 같이 놀아주려고 안 하고 왕따 당하기도 쉽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충동적인 부분들 계획하고 이런 걸 못 하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랑 만나는 걸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거를 한 12시 50분에도 안 나가고 있어요 집을. 그럼 펑크 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싸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자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력인데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저희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애들 얘기하다 보면은 부모님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제 옛날에는 ADHD가 잘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요새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 하는 게 부모님들이 얘기 듣다가 보시면 잠깐만 저도 ADHD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이제 저 이제 병원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많이 나타나요?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오는 걸 까먹거나 늦신호가 하신 그런 걸 자주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좀 한번 의심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한국 분들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 되게 검사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MBTI든 막 이런 거 자가진단 이런 거. 자가진단이 진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자가진단이라는 건 어느 정도나. 근데 이제 막 보면은 제가 이번에 이거 프레젠테이션 준비할 때 막 이렇게 막 찾아보고 검색해도 이래도 ADHD 막 조기 증상 막 알아보세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저희 정신과 쪽은 그런 게 내가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이미 머릿속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자꾸 보여요. 더 맞는 것 같아요. 좀 이것도 내 얘긴데, 이것도 내 얘긴데, 이것도 내 얘긴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ADHD는 쉽게 진단을 또 너무 쉽게 내려도 안 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진단 검사가 도움이 될 수는 있거든요. 이건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보면은 왜 심리 검사 이렇게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안 받아봐도 돼요 사실. 그걸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 사이콜로지스트들 이거
ADHD 이거 필요한 이런 검사 같은 거 하려면은 한 1,500불, 2,000불도 우습게 나와요. 그런 검사 한번 하려면은.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론 그런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거는 맞지만은 그게 더 필요하면 그때 가더라도 가정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딱히 그런 테스트 없이도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시간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증상들, 그런 진짜 일상생활에서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진단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ADHD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당연히 제가 말씀 주신 것도 듣겠지만은 주변 분들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니면은 학창 시절에 성적표 같은 거 있죠. 학생 생활 막 그런 것들 기록돼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그런 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자가진단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자가진단 하는데 쓰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이 어려운 부분 끝내놓고 그 일 마무리를 짓지 못해 곤란을 겪으신 분이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상당히 자주 있어요. 왜냐면 제일 어려운 부분은 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저 이거 파워포인트 만들 때도 막 그쵸? 어디부터 시작하지? 이러면서 그런 것도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요.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 곤란을 겪은 적이 있냐? 아마 다 있으실걸요, 어느 정도? 네, 골치 아픈 일은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 웃긴 게 골치 아픈 일 당연히 피하고 미루죠. 누가 안 그래요? 할 수 있으면은. 그쵸? 저 아래 두 개는 좀 그 모터가 달린 거, 이거는 어른 같은 경우에서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잉 행동 그런 거 좀 덜해요. 그렇지만은 이게 왜 제가 자가 진단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냐면은 듣다 보면 다 내 얘기 같거든요, 진짜로. 듣다 보면 나도 괜히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 중에서 지금 한 4개가 있으면은 좀 더 검사 받아보시라 이렇게 말을 많이들 해요. 근데 이 중에 4개는 사실 하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셨으면 해요. 네, 그래서 아까 ADHD 그 말을 나눈 것 중에 이게 과잉 진단이다 아니면 오히려 과소 진단이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너무 많이 진단 내리는 거다, 너무 진단 안 내리는 거다, 되게 저희 사이에서도 되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내리는 경우도 있고 너무 적게 내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 한국에 뜨신 후로는 모든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편견, ADHD는 우리가 주위 돌아다니면서 나 사실 조현병이야, 나 사실 우울증이야 이러지 잘 않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ADHD는 나 사실 ADHD야 이거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달라요, ADHD는 왠지 모르게.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 확증 편향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내 얘기 같다 하면은 자꾸만 그거만 보여요. 그거를 반박하는 증거는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이건 꼭 굳이 ADHD뿐만이 아니라 어느 것도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넓게 봐야 된다는 게 항상 그런 거지만은 정치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냥 하나에 꽂히면 그냥 그것만 맞는 것만 이렇게 보려고 그러지 다른 것들은 잘 안 보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사실. 이거는 제가 시간 좀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보셨어요? 강남에서 학원가에서 이거 ADHD 약이다라고 하고서 마약 이렇게 해서 갖다 놓은 그거 얼마나 타겟을 한 거냐면은 아세요? 강남구에 이 ADHD 약들 약들 처방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른 곳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다 ADHD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사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또 더 좋은 대학에 막 이렇게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더 말씀드리긴 할 건데 ADHD 약이 효과가 진짜 좋아요. 그것 때문에 진단을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이 약이 그만큼 좋으니까. 이 스트레이알렉스는 뭐냐면은 재밌어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내 사는 도시에서 마약이 얼마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그거 알아보는데 가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알려줘요. 나 지금 코케인 막 이만큼을 얼마에 샀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런 정보거든요. 근데 가면은 저희가 막 그런 마약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펜타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코케인도 있고 있는데 저희 ADHD 약들도 항상 거기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팔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진단 처방할 때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각성제니까.
AJC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소화기 때는 AJC는 사실 어려서부터 이걸 진단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이 AJC는 친구들이 위험한 일에 그럴 말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까 막 밖에 나무 있잖아요. 웬만한 애들은 저거 안 타거든요. 근데 AJC는 저거 타고 떨어지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아니면은 부주의하니까 막 뛰어가다가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쵸? 막 여기 팔 부러지고 이제 막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 식으로 다치는 그런 사고 날 확률이 한 2배는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안 좋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청소년기가 돼요. 청소년기 되면은 청소년들 어떻죠? 힘들죠, 그쵸? 그리고 가면 갈수록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더 길어지잖아요. 더 많아지고. 그리고 청소년 되면은 청소년 때 처음 접하는 게 뭐죠? 보통 술 마시는 거.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쵸? 되게 많이 하잖아요. 청소년기에 많이 하는데 아까 제가 충동성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또 많아지는 게 청소년기 때 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피임 안 하고서 성관계 하고서 애를 간다던가 그런 것도 훨씬 더 많고, 그런 위험성. 결국엔 그 충동성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은 한 가지 일에서 오래 있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쵸? 막 이런 부주의한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그냥 수틀리면은 바로 그냥 충동적으로 나 나가 때려쳐 너랑 안 해 이러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쵸? 물론 그게 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점점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스택이, 그쵸? 내가 이걸 빨리빨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은, 진단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되게 좀 그러니까 소아 때부터 이걸 잘 알아가지고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네, 시간이 얼마 없는데 AJC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H는 약이 효과가 진짜 좋아요. 제가 저 정신과 오시는 분들 제가 약 다 처방 안 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AJC는 제가 진짜 제 딸이 AJC다 정말 주저앉고 그냥 바로 줄 거예요. 바로 처방받으러 갈 거예요. 그만큼 효과가 좋아요. 그치만은 그게 다 해줄 순 없어요. 내가 물건을 자주 까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맞아요. 메모도 해놓고 알람 맞춰놓고, 그쵸? 내가 오늘 일정이 있어요. 자꾸 까먹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폰에 알람 맞추고 캘린더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사실 살면서 어떻게든 맞춰가려고 이렇게 해보는 그런 거거든요. 약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돼야 되고, 어린 애들은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더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네. 그래서 약은 생물학적은 진짜 그냥 약이거든요. 근데 약은 진짜 저희 이거 약 더 처방한다고 돈도 안 받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약은 AJC는 진짜 약 효과, 각성제가 진짜 효과가 좋아요. 부작용도 생리도 적고 효과도 빠르기도 하고 그 효과 자체가 되게 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 그치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용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다. 그 캘거리 대학 저기 도서관 가면은 10불에 살 수 있어요. 되게 구하기 쉬워요. 물론 그러시라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부작용도 보면은 제가 아까 많이 없다 그랬는데 오른쪽에 보면 되게 막 큰 부작용들 같잖아요. 이런 것들은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에 비하면 너무나 요만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저희가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네, 비각성제도 있긴 한데 이거는 효과는 좀 더 약한 편이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혹시 한국 만약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는 그 각성제가 종류가 2개가 있어요. 둘 다 되는데 한국은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물론 처방전 이렇게 가져가지고 가시면 또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걸 쓰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새로 처방을 받아야 된다 하면은 그거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딴 부분이고, 네. 그 외에는 이제 가족분들 이렇게 오시면은 가족분들의 AJ한테 알려드린 AJC의 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그러면 부모님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웃긴 게 AJC에 있는 애들은 규칙을 진짜 그렇게 싫어해요. 규칙적인 생활을. 뭐 누가 좋아하겠어 사실.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나요? 진짜 잘해요. 그런 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싫어하는 만큼. 그리고 AJC 애들은 아까 저희가 집중력이라 그랬잖아요. 그 부주의한 그런 거. 내가 1시간 동안 얘를 앉혀가지고 훈육을 하면은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말할 때는 뭐 이렇게 시킬 때는 짧게 그냥 딱 명확하게 한 3가지 포인트 이안에 잡아가지고 끝내고, 잘한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AJC 아이들이 되게 못한 부분이 부각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본인들도 상실감이 생기고 그러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칭찬 많이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부모님들 사이에서 자식한테 근데 이거 말이 쉽지 진짜 힘들더라고요. 육아하는데 엄마가 하는 거 아빠가 하는 거 똑같이 하기. 엄마가 더 이렇게 엄마는 얘기 잘 들어주고 아빠는 막 엄격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그리고 학교랑도 만약에 아이가 에이즈 진단을 받으면 학교랑도 이렇게 연결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학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애들이 우리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냐 그 다음으로 많이 보는 데가 학교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에이즈 있는 그 반에 얼마나 많겠어요. 잘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IPP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학교랑 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맞춰가지고 필요한 그런 것들을 서포트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숙제 같은 것들 있죠. 막 프로젝트 같은 거 큰 거 오면 막 6개월 후에 이거 해야 된다 하면은 소분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래 첫 달 동안은 이만큼 하자, 둘째 달 동안은 이렇게 하자. 저희 헬스페어 이거 준비한 것처럼 이때까지는 요거 하면 됩니다, 이때까지는 요거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그런 걸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저 실행 능력 그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런 오르가나이제이션을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지만은 정밀한 검사가 더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애가 영어 막 사회 이런 거 다 잘하는데 수학만 유난히 점수가 낮아. 그러면 그게 ADHD뿐만이 아니라 수학 학습 장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애가 전반적으로 지능 지수가 좀 약간 의심이 된다 하면은 더 검사를 받아봐야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부분은 뭐 항상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ADHD는 되게 우리 그렇잖아요. 눈 안 보이면 안경 쓰잖아요. 잘 마찬가지예요. ADHD도 그냥 그런 게 있다 뿐이지 이걸 우리가 치료 못하고, 그쵸?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이게 안 보이는 거구나라는 걸 인식하고서 그거를 이제 안경을 맞으러 가야겠죠. 그러니까 약을 먹든 그게 다른 부분으로 도움을 받는 거든 그런 걸 찾으러 가야겠죠. 좀 빨리 지나갔는데 혹시 이거 아세요? 넷플릭스에 Take Your Pills 이거 있거든요. 이거 다큐멘터리인데 재밌어요.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자낙스가 있고 하나는 오리지널이 있는데 오리지널이 이 ADHD 각성제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설명도 많고, 사실 그런 의문도 들어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복용해서 정말로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더 집중 잘할 수 있으면은 이게 왜 불법이지? 그쵸? 커피는 다 마셔도 되는데 왜 이 약들은 그러면 안 돼? 그쵸? 왜 그냥 팔면 안 되지? 그런 의문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되게 잘 다뤄줬어요. 그리고 ADHD 좀 더 이렇게 정보 같은 거 알고 싶으면 카더라 이거 되게 좋고요. 유튜브에도 되게 많아요. 아시죠? 한국 분들 되게 근데 유튜브 보실 때 주의하실 거는 정말 믿을 만한 곳에서 한 유튜브를 보시는 게 좋아요. 뭐 공적인 기관이든 아니면은 정말 막 100% 다 알려드립니다, 막 이런 거는 피하시고, 그쵸? 극단적인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들 되게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사실 되게 많아요.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필터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 없으니까 늦어졌네요.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